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 사칭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1대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더 멋져지셨네요. 넥타이까지도. 네, 넥타이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쁜 걸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기분 좋게 그럼 네. 시장 얘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아, 네, 그러시죠. 네, 3대 지수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랬을까요?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지금 미국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 활성화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조정폭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준비 과정이 이제 돌입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실적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준비 과정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전일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디디추싱이라는 이제 규제 이후에 전기차 업종 이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경기 확장세 둔화 우려라는 그런 이제 걱정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를 고려하면은 투자 심리는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옵션 만기일과 겹쳐서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를 하면서 너무 지금 경기 주가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해와 같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은 지금 낮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지금 우려가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주택과 이제 자산 가격 등의 이제 상승을 보면은 결국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델타 변이라는 이제 예외 상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시기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 이제 매매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미증시와 우리 시장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증시가 고점을 찍었다는 논란과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쳐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눌릴 때도 전문가님은 큰 수익을 보셨다고요. 그렇죠. 네. 네. 루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셨나요? 뭐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으로 그대로 이제 톡방에서 그대로 이제 매매를 진행하였고 그 관련주로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수익을 냈고요. 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원전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에 형성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내 기술 이제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점과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가능한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과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잡았던 건데 네. 이 종목 이름은 바로 이제 우진이라는 우진? 종목이고요. 네. 네, 제가 방송에서도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그렇죠. 있어요.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수혜주는 늦게라도 간다라는 그런 저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에 이 우진이라는 종목을 자신 있게 이제 잡았고요. 네. 5.43% 수익을 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진입을 하면은 일단은 5%는 수익 실현하고 시작합니다. 이 종목도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우진 같은 경우 이제 아직도 정책적으로 이제 대선의 이제 후보들의 이제 경쟁이 이제 시작될수록 탈원전에 대한 이제 말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할 매도로서 계속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우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우진은 이제 원전용 계측기의 경우에 이제 가동 원전의 이제 교체 부품, 그 교체용 애비품을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원전에 관련된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그리고 한수원 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해외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제 화력 발전용 그런 지역에 이런 독점 부품을 계속해서 이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도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이제 한국전력기술원 그리고 소형 원자력용 계측기를 이제 개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실적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우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윤씨 대선 주자가 네. 계속 탈원전 정책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 즉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기보다는 네. 어찌됐든 강력한 이제 야권 대선 후보가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수급이 계속 나오겠다, 모멘텀이 네. 나오겠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게 이제 얼마나 재료가 갈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주목해서 이 원전 관련주의 이제 모멘텀에 이제 저희는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큰 수익을 보셨던 우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유망하다라고 언급하셨던 원자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우진으로 5% 넘는 수익을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또 원전 관련주들은 대선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주면서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이런 종목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네. 그 전에 네. 제가 그 카톡방 또 캡처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자, 보시면은 노란톡방. 그렇죠. 노란톡방. 네. 노란톡방 이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저희 뭐 우진을 이제 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우진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다들- 수익을 무료로 계속해서 거의 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신호 설정만 간단하게 해두시면은 맞아요. 신호가 계속 울릴 거예요. 울리시다 보면은 저는 아이폰이라서 신호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PC 카톡을 하시거나 네. 공기계 정도는 투자를 할 만한 공기계요. 방이 루카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알겠습니다. 됐는데 간단하게 이제 오셔가지고 신호만 설정해 주시면은 신호가 울릴 거예요. 신호가 울리면은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은 수익이 이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아 이게 수익이 나는구나 싶으면은 이제 따라오시고 좀 아니다 싶으면 방을 나가셔도 되지만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무조건 따라오게 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이제 매매법을 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육도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물고기를 뭐 잡아 드릴 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면은 이거를 평생 또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리딩 속에서 묻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통합 수익률이 200%가 넘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지금 최근 종목들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네. 골드퍼시픽으로 3%대 수익률. 네. 대성창투 오늘도 핫했죠. 맞습니다. 오늘 수익 네. 청산하신 거네요. 네, 오늘 아침에 진입해서 오늘 네. 바로 이제 청산. 당일로. 그렇죠. 아마 5분.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서 네. 이렇게 수익 보기 힘들 텐데.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락장에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네. 그날 당일에 어떤 테마가 이제 상승할지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그 테마 중에 펀더멘탈이 이제 존재하는 종목을 골라서 거기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 매매 그리고 맥점 매매를 통해서 이제 테마와 그리고 종목을 골라서 이제 그날 바로 청산하는 그런 기법을 하락장에는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같이 즐겁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첫 번째로 이제 수익 나는 종목 설명드릴 종목은 휴마시스. 휴마시스요. 네, 라는 진단 종목입니다. 키트도 연일 핫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진단 키트 종목을 제가 한 3일 전에 들어갔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 전에 오, 들어가서 선치매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선치매를 했는데 네. 제가 당시에 이제 수급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초단타로 접근을 했고 제가 마이너스 뭐 3% 정도의 이제 손절을 했는데 네. 뭐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이 다음 날에 1,000명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돌파가 되면서 네. 거의 상한가에 달하는 이제 수익을 갔어요. 물론 아쉽죠. 사람으로서 아쉽지만 이제 손절 기준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초단타로 접근한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게 반대로 이제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기준을 잡고 가다 보면은 결국 확률을 게임으로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상한 네. 손절까지도 또 네. 공개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쨌든 드리는 종목은 펀더멘탈적으로는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회원분들 중에서 일부러 들고 계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시청자분들, 네.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분할 매도로서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LG전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다음은 이제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이제 1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 전부터 이제 LG전자를 제가 이제 들고 있었던 이유가 LG 이제 마그나 학자법인 네. 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LG전자를 이제 그 전부터 들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적 모멘텀이 나왔지만 지금 그 실적 발표 날에는 막상 삼성전자와 함께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라는 거는 이미 기업들이 이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에 이제 불과한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아직 증시에 이제 수급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아직까지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인과 기관들은 이미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거를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물량을 이미 그 전에 들고서 실적 발표 날까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명심해야 되는 거는 실적 발표 날에는 대부분 그 외인과 기관들이 들고 있던 물량을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매도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날에는 특히 실적 발표 날에는 그거를
너무 과도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너무 좋지 않은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날 매수는 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한번 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네. LG전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적절한 시기에 또 수익을 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에 이제 따라가는 외인과 기관이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는 그런 선취매를 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네.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하나기술인데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수소 주력주로 두산퓨얼셀을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2차 전지로는 저희 방 주력주가 하나기술입니다. 네, 하나기술 또한 지금 분할 매도로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계속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의 이제 국내 유일하게 이제 2차 전지 풀 패키징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 주요 배터리 3사,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고객사로 이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반고체 배터리 조립 라인을 최초로 이제 화성 시에 이제 라인을 이제 수주까지 한 기업으로서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에 이제 주목을 한다면 바로 이 하나기술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네. 이제 주력주로서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만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신 거군요. 네, 계속 그렇죠.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기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것도 두산 퓨얼셀과 같이 50%, 100%의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유유제약. 네, 유유제약을 유유제약이요. 네, 진입을 했는데요. 네. 자, 휴마시스는 안타깝게 제가 손절을 했지만 네. 자,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에 IPO로 이제 상장될 이제 핫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SD 바이오 센서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네. 이 SD 바이오 센서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고 그 연기 서열이란 게 나와요. 이제 바이러스 연기 서열이 나오는데 네. 그 연기 서열이 공개된 직후 이제 한 6에서 7주 만에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바로 세계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여기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IPO의 대어로 지금 되게 기대를 받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유유제약이 이 SD 바이오 센서와 바로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로서 유유제약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갔고요. 물론 그날 진단키트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웬만한 종목을 들어갔어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볼 수 있었지만 유유제약이 이런 재료도 가지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료와 더불어서 이제 수익을 5% 정도 바로 장 시작 한 10분 정도 만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나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음. 좋습니다. 수익률 종목 여기까지만 볼까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대성창투가 제일 궁금해요. 네, 대성창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대성창투는 이제 오늘이잖아요, 바로 네. 오늘. 오늘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손정희가 등장을 했죠. 손정희가 등장하면은 시장이 일단은 한번 시끄럽고 이제 그쵸.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정희가 야 오늘은 내가 야놀자 건들게라고 이제 딱 했고 네. 이제 이 야놀자 관련주를 바로 쳐다봤죠. 이게 전일 새벽 정도에 이제 뉴스가 떴고 네. 이 뉴스가 뜬 후에 야놀자 관련주를 보니까 SBI 인베스트먼트랑 나우 아이비가 야놀자의 관련주 대장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대성창투를 공략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대성창투를 들어갔냐? 네. 이제 금일 아침에 시장을 보니까 동시호가라는 게 이제 8시 40분에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시작할지 예상 체결가가 나오는데 SBI 같은 경우에는 15%, 그리고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 거의 10%의 이제 갭상으로서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지점에서 제가 들어가기에는 좀 무섭다, 좀 물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눈을 돌려서 이제 창투사 테마를 전체적으로 이제 쳐다봤어요. 창투사 테마를 쳐다봤는데 네. 바로 들어왔던 이제 대성 창투가 마침 이제 최재형 관련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대선 후보 관련주인데 네. 전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모멘텀이 이제 유효하겠고 창투사 중에 가장 차트상 자리가 좋은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 대성창투 아닌가. 그리고 대성창투가 이제 크래프톤 재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죠. 이제 매매를 할 때 최대한 이제 신경 쓰는 게 재료입니다. 재료가 몇 개를 애가 가지고 있고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지금 살아 있느냐. 그 생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네. 살아 있느냐 이거를 보는데 이 대성창투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창투를 이제 들어갔고 이것 또한 장 시작 5에서 10분 만에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네. 그 시나리오로 네, 어. 수익을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의 수익률표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하나하나씩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날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공략하셔서 통합 수익률이 209%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시청하시면서 부럽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함께 수익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장 핫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야놀자 네, 관련주들이 그렇죠. 오늘 가장 핫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쪽 섹터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나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이 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겠죠. 네. 네, 제가 이제 들고 온 이제 문장, 야 너희들 나랑 놀자라는 이제 문장을 들고 왔는데, 네. 너희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네 개의 이제 기업이 이제 속해 있습니다. 이제 손정희가 국내 기업 중에 단 네 개만을 이제 지금 투자를 감행을 했는데 네. 그 중에 네 번째가 이제 이번에 야놀자 이제 투자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손정희 소프트회장이 이끄는 이제 펀드 이름이 비전 펀드라는 건데 이게 야놀자에 약 1조 185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제 보였죠.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30억 달러 그리고 아이유노 미디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자막 더빙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도 우리 국내 기업으로 이제 속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교육용 인공지능 스타트업 리드에는 이제 1억 7,500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이미 한 상태였고 이번에 야놀자에 네 번째로 투자를 했고 지금 밝혀진 바로는 이제 2년 뒤에 뉴욕 나스닥 시장에 곧바로 IPO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에 이제 손정희 회장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10%를 가져가는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5월부터 협상을 들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투자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데카콘 기업이라고 해서요. 기업 가치가 11조 원 이상이 비상장 벤처 기업을 뜻하는데 이게 야놀자 같은 경우에 2019년까지만 해도 1조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1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데카콘 가치를 인정받고 7배 가까이 이제 기업의 예상 가치가 오르는 그런 이제 기업을 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시는 이 기업이 플랫폼 그냥 단지 숙박업소 플랫폼 아니냐, 뭐 레저 여행 쪽 플랫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야놀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한 이제 객실 예약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축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거래처를 지금 맺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국내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야놀자가. 네. 근데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놀자의 이제 글로벌 경쟁자라고 보면은 이제 익스피디아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그룹이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여행 가시기 전에 여행 예약하실 때 한 번씩 보신 기업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앵커님도 보셨나요? 네. 아, 네.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조 원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 1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야놀자는 겨우 3천억의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테크 기업이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 기업을 거론을 하면서 나 나스닥에 상장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흘리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손정희식의 이제 나스닥 상장법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이제 회장님께서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심지어 이제 지금 이미 연구개발 R&D 팀을 이미 300명 이상 채용하고 이제 전체 임직원의 70% 이상을 R&D 인재로 이제 구성하겠다고 이제 밝히면서 이미 그런 기반을 지금 닦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호텔 운영 전체 또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고 이제 목표를 지금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놀자는 지금 2019년에 데일리 호텔이라고 혹시 앵커님 아시나요? 네. 네. 비슷한 네, 거죠. 그렇죠. 네. 데일리 호텔을 이미 2019년에 이제 합병을 했어요. 인수를 했고 그 인수를 했고 이제 쿠팡이츠와 제휴도 하면서 그 코로나19 국면에서 좀 타격을 좀 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이츠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되게 쿠팡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배달의 민족만 이제 항상 쓰다가 쿠팡이츠를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뭐 치타 배달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은 하나의 이제 중개인을 끼고 배달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죠. 네. 주문이 들어가면 배달업체에서 이제 그 주문을 받고 배달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선정이 되는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츠 전용 이제 기사들 그러니까 1대1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츠에서 곧바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왜일까요? 제가 써보니까 편해서 네. 편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써봐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달 단축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배달 팁까지도. 그렇죠. 네. 배달 팁까지 알려드리는 루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아무튼 네. 이제 쿠팡이츠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아무튼 야놀자가 지금 손정희가 이제 투자를 감행하겠다고 하는 이제 야놀자의 이제 관련주들을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그 SBI 인베스트먼트와 나우아이비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주들도 있을 거예요. 그 네. 부분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부분까지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루카님이 오늘 핫 이슈로는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었던 야놀자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나스닥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의 관심 테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테마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테마는 게임 테마입니다. 네. 게임즈들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죠. 그렇죠. 네,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펄어비스라는 트리거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펄어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파노를 승인을 받았어요. 앵커님 파노가 혹시 뭔지 아신가요? 파노요? 네, 파노. 뭘까요? 그렇죠. 제가 헛개치기 하는데, 파노라는 건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게, 너희 기업 이거 가지고 있으면 게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뭐 허가증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알다시피 지금 한학령이 이제 불어닥쳤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는 정말 엄격하게 파노를 발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펄어비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 파노 발급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게임 이름이 바로 검은 사막.
검은사막 모바일.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호를 따낼 만큼 그런 이제 큰 이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판호가 이제 처음 뚫기가 어렵지. 네. 이게 한 번 뚫렸잖아요. 뚫렸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다른 업종들도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 그날 이제 추가적인 판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뚫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런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중 또 이제 상승한 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승을 하였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판호만으로는 상승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양시장 구글과 이제 애플의 이제 앱스토어에서 신작 게임 이제 오딘이 출시 4일 만에 리니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기 때문에 이거 리니지를 제쳤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딘이 매출 1위를 달성을 하면서 이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오딘이라는 게 이제 신작이고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오픈빨이다라는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매출 1위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양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지를 제치면서 1위를 했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 리니지 같은 경우 이제 회사가 NC소프트죠. 이제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원게임 리스크라는 리스크를 이제 안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유저들끼리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그런 영업이익에 이제 타격을 받는 부분까지 보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고 리니지 이제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원게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앞으로 이 리니지와는 다르게 플랫폼 안에 이제 종속되는 게임들이 점점 다양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교했을 때 원게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원게임 리스크를 가진 회사들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그리고 리니지의 NC소프트, 그리고 쿠키런의 이제 데브시스터즈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네. 그 기업들이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플랫폼 게임 회사가 앞으로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 눈을 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게임 이제 회사들은 이제 이 한 게임에 이제 대박이 터지면서 이제 이 매출이 이 기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사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CS 그리고 서버적인 이제 기술력을 도와주면서 야 너희는 이제 게임 개발해서 게임 이거 좋은 게임만 이렇게 출시를 해줘라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게임사들에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유저들이 굉장히 이제 유저들을 끌어들여서 이 게임이 흥행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건데 그런 중소형 게임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이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중소형 게임사들을 불러 일으켰지만 지금 당장은 그 노하우를 뺄 수는 없을 거예요. 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자체 게임까지 개발을 한다면 그 중소형 게임주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뭐 판권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체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수은이익들이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 플랫폼 카카오 게임즈라는 플랫폼에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측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이번에는 게임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원게임 리스크를 가진 회사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카카오 게임즈를 앞으로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분명히 네. 내일 아침 바로 사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물린다. 네, 바로 물리기 좋기 때문에 네.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 적정한 가격과 이제 제가 이제 쓰는 기술적 분석은 이제 조정 비율이라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네. 그 조정 비율에 맞게 그리고 그날 시황에 맞게 제가 그 자리에 그 매수 전략을 드릴 테니까 카카오 게임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저점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전략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지금 아래 나오는 방법대로 많이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비밀번호는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의 두 번째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두 번째 테마는 제가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또 네. 메타버스인데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고 왔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이제 등장을 했죠. 네, 싸이월드가 등장하면서 야, 나 싸이월드 이제 메타버스랑 같이 할 거야라는 이제 시장의 그런 트리거로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이제 유니버스의 합성어이죠. 네. 네. 아마 앵커님은 한 5번 정도 들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들은 게 아니라 저한테 매번 그렇죠. 거의 물어보셨잖아요. 세뇌를 그렇죠. 하다시피 제가 이제 네. 메타버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메타버스 관련주로 진입하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앵커님? 아니요, 저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아, 그렇나요? 네,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요? 아쉽네요. 네. 알려주세요. 아, 지금 바로요? 제가 그 후에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을 제가 확실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메타버스. 내가 왜 이거를 또 가져왔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메타버스가 단지 이런 게임에서 2억 명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처럼 그런 게임에서의 부각을 받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대선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줄 거다 해서 메타버스 다시 한번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미 저희는 세 종목 정도를 메타버스로 상한가를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들고 있으면은 또 놓치면은 사람이란 게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안 들고 있으면 되게 아쉽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메타버스를 다시 가져와 봤고요.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텐츠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엔터테인 사업까지 지금 결합을 해서 메타버스 산업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게임업체 로블록스도 뉴욕 증시에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친 후에 뭐 52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을 지금 달성을 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은 약 2025년에 311조 원 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52조 원에서 311조 원이면은 6배 정도의 이제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를 이제 포트에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도 6배 정도의 상승 그 수익 실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걸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제 메타버스 이제 문화의 중심축으로 이제 자리 잡은 이제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Z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Z 세대가 혹시 어느 세대인지 아시나요? X세대밖에 모르겠어요. X 세대. 네. 앵커님이 X 세대이신가요? 아니요. 아, 그러신가요? 아니요, 네. 바로 네. 바로 Z. 아, 죄송합니다. 근데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1990년대 이제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이제 지칭하는 이제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X세대는 아니지만 아직은 이제 SNS를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Z세대들은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메타버스 좀 더 이제 생생하고 그런 이제 친구들끼리 그런 뭔가 생활권,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벌써 이제 들어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메타버스 게임으로 이제 로블록스 그리고 포트나이트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게 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월 사용자 수가 1억 6천만 명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요. 일 사용자 수는 4,200만 명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4,200만 명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가 들어가서 지금 거기 안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하나가 지금 하나의 메타버스의 생활권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그 2억 명이라고 제가 가입자 수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제페토의 누적 가입자 2억 명 중에 이제 80%가 10대의 이용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10대들이 관심이 있는 게 지금 뭔가요? 뭔가요? 연예인들이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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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로 네. 지금, 그래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콘텐츠의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소식 들으셨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SM 지분을 두고 싸운다. 네, 맞아요. 네, 그 부분 또한 이제 메타버스에 영향이 있는 게, 메타버스 내에서 그 아이돌들의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입점을 해야 그 10대들의 그 소비를 일으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SM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벌써부터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미 이제 하이브면 이제 빅히트죠? 네, 그렇죠. 그 빅히트죠. 그 빅히트의 이제 BNX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그 하이브의 이제 지분을 취득했고, 그런 빅히트의 그 BTS의 이제 이미 컨텐츠는 이미 메타버스에서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요즘 세대는 아니신가 봐요. 저는 또 그렇게 힘들어하시네요. 오해하시면 제가 BTS. 섭섭한데, 제가 춤도 출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러신가요? 차마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넘어가서 네. 이제 엔터 쪽으로도 계속 메타버스가 계속 이제 결합을 하고 있고, 5G망이 이제 다음으로 메타버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감형 콘텐츠잖아요. 네. 되게 생생하게 이 콘텐츠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5G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링크,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옵티시스나 코세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뜬 이유도 네. 이런 생생한 그런 콘텐츠를 구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5G만과 그런 실질적인 그런 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 같으면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의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만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을 해서 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네이버 랩스, 그리고 통신 3사, 그리고 카카오 엔터, 그리고 CJ E&M 등 이제 17개 이제 부서가 기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이런 그 콘텐츠 그루도 그 메타버스 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굉장히 이제 믹스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 네. 같으면은 예를 들면 엔터 회사들이 자기 이제 소속사의 연예인만 가지고 데리고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방송을 출연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속사들이 그런 협업을 해서 다양한 좀 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눈이 즐거운 그런 이제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상장을 이제 앞으로도 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앞두고 있어요. 뭐 이미 네. 이제 AR, VR 장비, 마이크로 OLED 제조를 하는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위지옥 스튜디오, 최근에 이제 승리호를 이제 그거를 구현해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업들도 이것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은 내가 쉽게 말해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메타버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앵커님? 종목을 가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종목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 누가 가려줄까요? 루카님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종목을 실질적인 수혜주들을 결국에는 가려내야 네.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메타버스를 그냥 껴서
상장하는 기업이 아닌 정말 메타버스 실질적인 수혜주 그 기업들을 찾을 전문가 바로 루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루카님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하셨고요. 또 포트폴리오에서도 이미 여러 종목들로 큰 수익을 보셨는데요. 앞으로 또 요즘 대선 후보자들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메타버스 관련주들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만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관련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도 그쵸.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네. 사실 히든 종목을 한 종목 제가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힌트라도 좀 주실까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손정희 소프트뱅크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와 결합하면은 네.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우리 지금 국내 시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생부터가 카카오입니다. 이제 다음 소프트라는 이제 지금 카카오 다음이 이제 합병을 해서 지금 카카오 다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소프트라는 이제 회사에서 사내 법인으로 출발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음에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지금 카카오다. 그리고 이 카카오에서 실제로도 지분을 9%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힌트 좀 주세요. 네. 이 중에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없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히든 종목이라는 이제 단어를 또 써서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네, 가져왔는데 제가 그래서 네.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이 기업이 메타버스 기업으로서 갈 수 있는가.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 기술 되게 AI 빅데이터 분석 예측 기술을 정말 국내에서 좀 단독적으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기업이 이제 똑똑한 거죠.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우리 이거 실현할 거야. 그 실현하려는 그 기술이 거울 세계라는 기술을 실현을 한대요. 말 그대로 거울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똑같은 거울에 비친 똑같은 세계를 이 메타버스 세계에 만들겠다. 우리 그 기술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 지분이 9%가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정말 이 기업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몇 하고 있고요. 글자인가요? 6글자입니다. 네. 네.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한번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맞추실 것 같아요. 앵커님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비읍으로 시작하죠. 역시 네, 똑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노란 속방에서 네. 알려드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이 종목들요, 전문가님. 네. 언제까지 좀 보면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는 네. 어찌 됐든 주가 상승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메타버스 내에서 실질적으로 주가를 실적을 가져가는 진짜 메타버스의 세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기업들을 일단 골라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자신의 이제 소중한 시드에 몇 프로, 몇십 프로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계속 기다릴 수만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진행하는 게 이제 맥점마다 이제 네. 수익 실현을 시켜드리겠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앵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문가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1대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그런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피해 받으시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루카님의 유망한 종목 꼭 노란톡방에서 공개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카카오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시고요.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